안녕하십니까.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융합대학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허준호 교수입니다. 저는 해양 인공지능 플랫폼을 위한 빅데이터 기초와 수산 빅데이터 및 조선 빅데이터에 대하여 강의를 하고 있는데 7주차는 조선 빅데이터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조선 사업이 마스가 프로젝트 추진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왔습니다. 마스가라는 게 Make American Shipping Great Again의 약자로 어, 미국의 조선의 재건 프로젝트를 어,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를 이제 제안한 프로젝트이고 상당히 많이 승인이 나서 지금 미국의 그 조선소 쪽에 IT 인력들을 비롯해서 혹은 기존에 용접을 하시는 분들 또한 기존의 기술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기존에 뭐 도장 그리고 뭐 페인트 쪽 파트죠. 그리고 용접 그리고 또 다양하게 조선업에서 필요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어, 가서서 이제 실제로 미국인들을 교육도 하고 또한 지금 미국이 조선업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데 또 어, 굉장히 고급 기술은 솔직히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 작업을 하시는 숙련된 노동자분들이 정말 제품을 잘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용접도 30년 이상을 하신 분들 특 기술자이시지요. 근데 이분들이 용접했던 것과 예를 들면 12년 차, 10년 차 이렇게 음, 중, 중수 정도 되는 용접을 하시는 분들이 용접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물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품질 차이도 그렇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25년에서 30년씩 근무하셨던 분들이 특히 이게 용접이라는 게 선박이라는 게 어, 그냥 일자로만 용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용접이라고 했을 때는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김새 모양이 다들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도 있고 그래서 곡선 부분 여기가 사실상 용접하기가 난이도가 굉장히 힘들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뭐 길지는 않았지만 용접을 배우고 해봤던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이구나라고 저도 기억이 남고 또 잘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잘하시고 실제로 또 특급 기술자님이시기는 하죠. 근데 문제가 최근에 어, 대한민국의 그 조선소에서 특급 기술자 분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뭐 지금이야 굉장히 호황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그때 부동산이 또한 호황이다 보니까 특급 기술자 분들을 부동산 쪽으로 많이 어, 그 이직오퍼가 와서 그쪽으로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원래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지 빌딩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그런 또한 건설 현장이 한편으로는 안전하고 첫 번째로 그리고 춥지도 않고 좀 여름에 아무래도 저기 조선소는 바로 옆에 바다가 있으니까 특히 겨울에 많이 추운 것도 영향이 있고 그 무엇보다도 월급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일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특급 기술자분들이 또 난이도가 높냐 했을 때는 워낙 조선소에서 까다로운 용접
그 같은 것들을 하다가 아파트 쪽에 오니까 물론 같은 용접이라서 어렵지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어, 업무 강도라고 해야 될까요? 좀 낮고 그 어, 선박은 용접을 하면서 때로는 그 줄을 타고도 용접을 할 수도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되거든요. 난이도 높은 용접들도 종종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딱 이제 그게 아파트도 물론 위험하게 용접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박에서 용접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급여를 많이 주니까 그쪽으로 이제 이직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실상 이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을 많이 안 하시켰기 때문에 또 한 몇 년 전부터는 비자를 열어서 동남아시아라든지 그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의 분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지금 보니까 조선소 가보니까 한 8개국에 와서 안전진단과 관련된 저는 안전진단 그 뱅카드도 그렇고 붙여놨던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확인자로 갔었었는데 굉장히 그 8국가의 그 오신 노동자분들이 일단 업무를 하기 전에도 많은 공부들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안전사항이 처해졌을 때 어떤 뭐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그 언어로 이렇게 바꾸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고 한국인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앞에 설명드렸던 이유. 근데 그,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업에서 이제는 아예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월급도 많이 줘야 되고, 또 이제 그 어찌 보면 또 이쪽에 용접을 잘하시는 분을 이제 만들려고 하면 25년, 30년 차를 만들려고 하면 신입사원을 뽑아서 이분을 계속 교육을 시켜야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는 이거보다는 이제는 아, 로봇으로 한번 자율 용접을 로봇으로 자율 용접을 그래서 지금 그걸 목표로 순소들이 아, 노력을 하고 있고 관련된 제품들이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2년에 CES 요때를 분기점으로 시에는 조선과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떠올랐고요. 이중 현대중공업은 스마트 조선소, 어, 현대차는 스마트 팩토리를 디지털 메타버스를 그대로 옮긴 팩토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었어요. 2022년에. 그러면서 CES 2022년에 삼성, LG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울산 지역의 기업들이 대거 참여를 하면서 현대중공업이 빅데이터 기업인 미국 팔랑기어와 협약을 맺고 생산성 상승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기로 협의했고 실제로 지금 거의 다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도입을 통해 조선소의 모든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스마트 조선소가 참 어찌 보면 스마트한 조선소죠. 먼저 생산량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잘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덜 나오더라도, 그죠? 그리고 안전사고는 어떻습니까? 안전사고는 획기적으로 줄게 되는. 자, 그러고 만약에 사람이 근무를 많이 안 하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이 근무를 많이 안 하면 인건비가 많이 안 듭니다. 물론 근무하는 사람 말고도 뭐 물론 시설 유지보수 하시고 이런 분들도 정규직을 다 있으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조선 그 소에서 선박 하나 만드는 게 사실 정말로 큰 건물 하나 만드는 것보다도 어렵거든요. 난이도도 어렵고 이 용접하고 그리고 저기 아, 절단하고 용접하고 격벽 만들고 그러고 그 페인트 도장 페인트 깨끗하게 칠하고 그러고 뭐 해야 코팅도 해야 되고 그, 그런 과정들이 또 굉장히 복잡한 또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사람이 하겠다. 이제는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사람도 구하기도 힘든 상황과 맞물려서 이거를 자율로 운영이 되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좀 때로는 처음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용접을 기본적인 일자 용접이라는 게 뭐 그냥 일직선을 쭉 하는 용접 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터보나 중수 정도 되시면 정말 깨끗하게 잘하죠. 이 터보들도 잘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거는 이제 뭐가 다 해줍니까? 로봇이 다 해주는 거죠. 복잡한 거는 좀 해야 돼. 복잡한 걸. 근데 복잡한 거는 하려고 하니까 데이터도 많이 필요하고 또 이게 어, 전 사업이라는 게 아, 부품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동차랑 다르게 크기가 다 다른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같은 선박을 두 개 건조해 달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때로는 한 대당 한 대당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대당 한 대당 뭔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일반 그 아파트 공사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 비하면 좀 그런 난이도가 있죠. 현대 중공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조선소의 모든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조선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이제 구축하는 스마트 조선소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도입을 통해 조선소의 모든 생산 공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조선소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사람분들이 계시죠. 지금 출근하러 가는 분들이 이렇게 계신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리고 헬멧을 썼는지도 봐주시네요. 그러고 이분들이 이렇게 다 걸어는 가시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쓰러진다든지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난다든지 그리고 요것도 미니맵으로 사람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그 격벽 안쪽에는 한 분이 밖에 대기하거나 한 분이 옆에 있다든지 혹은 큰 격벽에는 두 명이 들어가는 게 관련되거든요. 근데 두 명 다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물론 기본 시스템도 같이 하지만 그 만약에 뭔가가 사고가 났을 때 미리 예측만 되면 격벽에 갇혀서 산소가 부족해서 격벽에서 그 용접을 하다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무언가가 부축해 나오고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살아날 가능성 그때는 한 50%, 60%, 70% 육박하거든요. 근데 어, 두 분이 다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 운이 나쁘면 두 분 다 사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줄 수 있을까? 만약에 보인다면 빨리 가서 누가 대응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뭐 산업재해죠. 조선 그 용접을 하다가 예를 들면 로프 위에서 용접을 하고 있다가 이게 로프가 갑자기 밑으로 탁 쳐져가지고 막 쳐져가지고 그 선박에 세게 부딪힌다든지 세게 아니면 로프가 진짜 어떻게 끊어진다든지 해가지고 크게 부상 입는 경우에 물론 크게 소리가 나서
운이 좋으면 바로 누군가가 발견을 해주겠죠. 근데 요런 이제 플랫폼들 생산 공정에서 뭔가 딱 보였을 때 무슨 쿵 소리가 난다든지 했을 때 바로 인지해가지고 바로 119가 가서 어떤 상황인지 다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으며 그러면 사람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선박 지금 만들고 있는 그 과정 그리고 만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만약에 사장님 입장에서 여기서 만들고 있는데 무슨 기계로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장실에서 블럭 같은 걸로 여기 이쪽에 일이 있고 한데 이걸 좀 옆으로 좀 씌워서 아니면 이 선박을 옆으로 옮겨갖고 좀 작업을 해라. 뭐 그런 지시들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하는 건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게 바로 디지털 트윈이에요, 이게. 그 무슨 말이냐면요. 어, 모든 현장의 모습들이 다 보이면요. 어, 뭐를 지정하면서 나 이거 여기에 있는 거를 일로 옮겼으면 좋겠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마우스로요? 네, 마우스나 말이나 무전기로. 아니면 또 있는 이 제품을 설비가 위치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거 한 50m 앞으로 그 전진시킵시다.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이렇게 지시를 내릴 수가 있다니까요. 네, 메타버스 환경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뭐 심지어 양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선소도 그렇고 메타버스를 넘어선 이제 디지털 트윈. 네, 메타버스는 뭐 캐릭터나 사람들 이런 것들 위주고 디지털 트윈은 완전히 이게 그 이쪽에 있는 공간에 있는 정보들을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아마 그 임원분들도 편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직원분들도 편하면서도 뭐 합니까? 안전해지죠. 안전해지죠. 실제로 보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물론 단점은 너무 스마트해지면 과거에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이 음, 그 점심 먹는 쉬는 시간 제외하고 아침 6시가 아니라 아침 7시 정도부터죠. 예, 조선소 일한다고 했을 때 아침 7시, 8시부터 정말 쉬지 않고 중간에 한 5분 정도 화장실이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줍니까? 너무, 그건 아니고 너무 칼같이 막 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계속해라라고 하면 이게 좀, 과거에는 어땠냐고 물어보면, 과거에 뭐 예를 들어 한 30년 전에 조선소의 상황은, 물론 저는, 30년 전에는 조선소에 근무해 보지는 않았었고, 전 한 15년 전쯤에, 뭐 그렇게 썩 길지는 않았습니다. 한 1년간, 조선소에서 그냥 일반 기술이 없었던 학생이죠. 학생으로서 이렇게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굉장히, 때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때로는 이게 너무 이 공간 자체가 크니까, 음, 또 중간에 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쉰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해도, 뭡니까? 조금씩 쉬거나, 이렇게 뭐 담배를 갑자기 피우러 가신 분도 피우러 가고, 이렇게 또 분들도 계셨었는데, 제 기억에. 근데 이거 자체로 뭐라고 안 하잖아요. 왜 뭐라고 안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또, 뭐라고 하면 그만두기도 하고 하니까, 뭐 지금은 뭐 정규직은 아니라, 계약직도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인데, 근데, 한 며칠 이렇게 지켜보시더니, 계약직 되시는 이제, 우리 그, 연배가 있는 형님이께서, 게으름 그만 피우고 와서 좀 돕고 해야 기술도 배우고 빨리 승진도 하고, 계속
그러니까 노력 안 할 거냐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 많이 가르쳐 주려고도 하시고 했던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한편 여기는 물론 어, 조선소에는 이 생각보다 어, 안전은 했었고요. 근데 하지만 위험한 일들을 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또한 위험한 경우들도 있어서 또한 그러고 응급 상황도 갑자기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그냥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관제 모니터링실에서 앉아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겼던 분이 딱 계시면 이분을 딱 가르쳐 주면서 넘어진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게 뭐 스마트 팩토리 SK텔레콤이나 아니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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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입니까? 텔레콤 말고 SK CNC 뭐 공장 같은 곳에서는 사람이 쓰러지면 카메라가 바로 집중되고 다른 사람들이 뛰어오고 요런 이제 제품이 있고 특허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처럼 하면서 어, 미래의 스마트 조선소는 더 인, 인재 사고가 많이 안 나고 그리고 일할 만한 곳, 더 일할 만한 곳.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일들을 로봇이 해주고 그럼 우리 이 사람은 로봇을 관리를 해준다든지 로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넣을 것인가 그러면 사실 이거를 어디서 근무하면 되겠죠 만약에 로봇을 컨트롤 하면서 일을 관제 모니터지 이제 실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스마트 조선소가 되고 제 말씀은 한 20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게 다 이제 컴퓨터 기반 로봇으로 다 움직이면 사람은 있습니다. 용접도 다 하고 나중에 물론 검수할 때도 사람이 해야 되긴 하겠지만 어, 평소에 그 로봇한테 일을 어디서 시키냐고 할 때 관제모니터실에서 물론 잘 보이는 곳에서 시키겠죠.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